그 차고에서 창업 시작하시고서는 제가 아까 대기업에서 일하던 시간보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더 많이 하셨죠. 창업하고서는 더 많이 하셨죠. 아, 물론이죠. 몇 분이 시작한 거예요? 네? 몇 명이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창업할 때 창업 자금은 좋지만은 사실 이쪽에 아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와서 조금씩 도와는 줬어도 1인 회사였던 거예요? 거의 1인 회사 같이 만들어가지고 나온 거죠. 어이구. 네. 그래서 그게 몇 년 후에 첫 번째 성공으로 기록이 됩니까? 83에서 이제 거의 90년, 네, 1990년, 91년, 네, 그걸 갖다 이제 제가 해서 한 7년 정도 후에 그렇죠. 그 회사를 매각하시고. 매각하고 그때 제존에 처음으로 100억이라는 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야, 근데 그 기쁨은 정말 잠시고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 두 번째 창업한 거는 첫 번째 하고 나니까 야,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그렇잖아요. 아무 경험 없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가로 변신을 해서. 요번 좀 체계적으로. 완전히 그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도 모으고. 훨씬 모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예. 해가지고 좋은 인재 뽑고 해가지고 완전히 밀어붙였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굉장히 적실했고. 그것도 운입니까? 선견지명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블루오션을 찾는 거. 내가 그 블루오션의 그 패러다임이 바뀔 때 내가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를 갖다 내가 보고서 거기다가 누구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누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제품을 적시에 나오니까. 너무 일찍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와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런 타이밍이 적절하다. 한 번이면 운이라고 하겠는데 두 번 연속이면 이건 실력입니다. 아닌가요? 운명 같아요. 아니요. 그럴까요? 선견지명 실력이신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게 자이렌이라는 회사였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한 6년 만에. 6년 만에. 네. 연 매출? 그때 한 3억 5천이니까 한 3,500억? 예. 그 당시 굉장히 큰 저거였었어요. 매출액이. 네. 예. 그러다 이제 그 기업을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의 매각을 그렇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상당 부분 본인이 그렇죠. 또 재산으로 만드시게 됐고요. 그 매각하실 때, 자, 이제 첫 번째는 중소기업 가신 거, 두 번째는 창업. 네. 이 창업은 뭐 아까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선견지명, 실력으로 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업까지도 역시 실력으로. 네네. 근데 그때 매각 결정이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연세가 몇 살 때쯤인가요? 거의 이제 뭐 49, 50 됐는데요. 49, 50? 네.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한참 너무 일을 해왔고, 뒤에서 동안 15년 동안 4시간 한 번도 못 갔고, 근데 이제 조금 할 때는 재밌어요. 근데 너무 이제 직원이 많아지고, 전 직원은 1,500명이 60개 사무실에 그냥 흩어져 있죠. 관리는 잘 안 되죠. 제품 개발이 제대로 늦어지죠. 새로운 경쟁 나오죠. 늘 내가 맞춰야 할 분기 실적은 있죠. 그 스트레스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네. 나이 50에 그 전에는 다시 한번 창업하실 때는 100억을 손에 들었는데 뭘 할까? 한 번 더 하자.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요때 팔 때는 뭐 할까라는 고민 안 하셨어요? 아니, 이제 좀 쉬자. 그냥 쉬자. 즐기자. 즐기자. 네. 안 해본 것 좀 해보자. 안 해본 거 해보자.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미리 무슨 꿈, 희망, 미래재단 이런 거 계획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 이제 꿈, 희망, 미래는 그때는 계획하진 않았고, 네, 좀 해보자. 안 해본 것 좀 하자. 안 해본 거 해보자. 네. 그럼 요 매각 결정은 어찌 보면 미리 준비된 결정이라기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죠. 더 이상 꾸려가기 어려워서. 아니, 어른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든데, 네. 달리는 기체에서 떼어내리고 싶어서 떼어내릴 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유종의 미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주주들, 직원들,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죠. 예. 참 그게 쉽진 않은데, 이제 그런 이 종착역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해피엔딩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미련 없이. 예. 그 당시로 2조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 행복해졌으니까 이제 저도 거기서 그 의무감 있잖아요. 책임감.
거기서 해방됐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일단 좀 쉬자, 네. 놀자. 그렇죠. 그래서 잘 노셨습니까? 아, 이거 잘 놀았죠. 제가 조금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네, 하셨군요. 엄청나게 잘 노셨더라고요. 그렇죠. 베버리 힐스에 뭐 어마어마한 집을 지셨다고, 사셨다고. 네네. 어떤 집이었습니까? 그냥 한 1000평 대지, 바깥에서는 보이지도 않죠.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가 한쪽에서 들어가면 쭉 돌아 나오고 영화에서 보듯이. 목욕탕 11개라고 그러죠. 예. 그럼 정말 잘 지은 집이에요. 테니스 코트도 있고, 뭐. 수영장 물론 있고. 아, 물론 다 있고. 그 집 왜 사셨어요? 아니, 이제, 욕심이 그래도, 뭐. 돈도 있겠다. 여력이 있다. 또 좋은 집 찾다 보니까, 또 그런 멋진 집이 있어서 샀고. 그 인근에 할리우드 유명 스타도 같이 살고 막. 알지 있죠. 그쪽 있죠. 그래요? 예. 근처에 있고, 유명한 배우들 많이 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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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이제 그냥 치장 많이 하고, 안에. 내부 수리도 막 하시고. 아니, 술이라고, 뭐 하여튼 뭐 좋은 명화부터 뭐다 그림. 해가지고, 그림이니 뭐니, 또 수집하러 다니고. 그림 사러 다니시고. 네네. 파티도 많이 하시고. 파티,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려니까 파티 많이 했죠. 어. 예. 그래서 늘 하다가, 제가 이제 LA 오페라 이사가 돼가지고. 어디요? 로스앤젤레스 오페라에 이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 홈 콘서트, 살롱 콘서트를 접하게 돼가지고, 야, 멋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집에서 늘 아주 멋진 성대한 파티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명 성악가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한국 갔었겠. 사람들이 주로 왔고, 유명한 뭐 우리 조수미, 홍혜경, 뭐 세종 솔로이스트들 뭐 해가지고 올 때마다 제가 이제 그런 파티를 열어서. 조수미 씨가 집에 와서 공연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야. 예. 그 굉장히 재밌으셨겠네요. 잘 노시고. 좋았죠. 처음엔 예. 다 좋았죠. 예? 안 해본 거 할 땐 처음엔 다 좋죠. 예. 근데 그렇게 그냥 쭉 사시면 될 걸.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걸 해도 이게 시간 많은 게 사람이 좀 적당히 바빠야 되는데 매일 파티하면서 골프 치면서 여행하면서 바쁠 수 없잖아. 안 해보는 거 할 땐 좋지만 해보면은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 옛날에 하루 쉬고 싶을 때가. 그죠? 그때 노는 게 더 재밌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이렇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있는 삶, 노는 거 말고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때 다시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크게 힘들게 해봤고 돈을 번 데는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없는 만큼 있는데 저게 그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뭔가 찾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예. 네. 그냥 베버리 힐스에서 놀기에는 너무 이제 지루해지셨구나. 지루하죠. 네. 그래서 이제 찾고 찾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국에 애들하고 와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야, 여기 오면 내가 좀 뭔가 의욕적인 일을 찾을 수 있겠다. 또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우리 꿈희망 미래 장학사업을 여기서 시작해서. 그게 꿈 희망 미래는 2001년의 시작입니까? 그렇죠. 이 시작의 계기는 뭐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재단을 미국에서 미리 세워놨으니까 여행 목에서 쓰자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고아원 양로원 쭉 돌아다녀 봤는데, 가장 내 돈이 귀하게 쓸 곳이 뭔가 의미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제가 장학사업이에요. 장학. 예. 청소년들 해가지고 가정이 어려우면은 자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데가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장학재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찾아가지고 얘네들 그 꿈을 이루는데 해주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는 또 연변에다가 사무실 내가지고 또 하고. 한국, 이제, 연변. 제가 이제 북한도 좀 드나들고. 미국 시민권자. 그런 시민권자니까 예. 이제 북한도 드나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지만은, 여기 오면은 우선 다양한 사람 많으니까 외롭진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그 꿈, 희망, 미래재단 만들고 이런 것은 일단 쉽게 말해서 거부가 되신 후에 그렇죠. 배버릴 집도 사고 좀 쉬고 놀고 안 해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뭐 남도 없는 일도 해야 되겠다. 해야죠. 그렇죠. 그냥 이런 생각으로 차리셨는데 그게 이제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귀국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한 6, 7년 그래도 걸렸네요. 그냥 그동안 뭐, 저는 여기 나올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생각을 했다면 좀 더 훨씬 먼저 나왔어야지. 거기서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고향 같은 곳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또 어느 순간에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순간에 바뀌잖아요. 예. 그 계기를 통해서. 예. 그래서 좀 더 일찍 나왔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 6, 7년 사이에도 장학 사업은 뭐 한국, 연변, 여러 번 열심히 하고. 북한 쪽은 또 어떤 북한도 장학 사업입니까? 아니요, 거기는 이제 뭐 어려운 애들 가서 빵 공장, 우유 공장에서 먹이고. 빵 공장을 직접 그렇죠. 지어준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구 하는 사람을 해서 그럼 이제 지고 매일 이제 만들 수 있게끔 자금 지원하고. 또 이제 이 연길 그러니까 낮은 선봉 가서 이제 들어갈 길 있어 갔더니 그 길거리에 예. 아니 노인네들 아주머니들이 그냥 걷고 행진하는 거예요. 어디한테 한 이틀 걸려서 시장을 간다는 거죠. 걸어서. 그래서 저희가 감자, 고구마 아니면 탄을 캐서 가지고 가면 그걸 바꾸는. 야, 어떻게 삶이 저래. 예. 그럼 저는 가면 야, 그럼 여기서 내가 해줄 게 뭐지? 늘 고민하니까. 예. 버스를 주자. 그래서 버스를 8대를 거기 당국하고 협상을 해서 보내고 이제 기름 부품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생활권이 하루의 생활권으로 바뀌니까. 예.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오늘날 낮은 선봉은 많이 발전했지만 네. 그때는 그랬군요. 이틀 걸어서 장에 갔군요. 그럼요. 이 길이 포장이 안 돼 있었고 대중교통이 없었어요. 예. 요새는 많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가지고 최근에 좋아졌지만은 이제 그런 거 뭐 빵 공장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낮은 선봉에도 했고. 예. 네,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평양과기대라고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지금 매일 한 2,000개 빵을 만들죠. 대학에서 평양과학기술대라고 유명한 연변과기대에 대학입니다. 있는 예. 거기에 학생들 참 배고파요. 아. 직원들 배고파요. 예. 인근 주민들 배고프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후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한만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야, 난 여기 내가 고아원 30개 짓고 싶어.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까지 가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김정일 허락을 맞아야지만 되는데 누가 그게 불가능하다. 고아원 짓는 것도 김정일이 허락해야 됩니까? 이게 다 체계를 평양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통제가 되니까. 그렇죠. 참. 도와주기도 어려운 나라가 북한입니다. 진짜입니다. 예. 북한, 연변, 뭐 한국뿐 아니라 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시죠? 다른 나라도 했지만 요새 주로 이제 크게 하는 데가 이제 벵글라데시. 네. 네. 거긴 또 거의 역시 장학 사업입니까? 아니죠. 거기는 이제 처음에는 뭐 어떤 목사님의 책을 보고 빵 공장을 시작했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나라가 못 사니까 거의 먹기 진짜 빈곤이 절대 빈곤인데 그러니까는 의무 교육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자기 나이를 몰라. 그래서 얘네들에도 학교 공부시키는 것이 필요하죠.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래지는 않았지만은 학교를 세우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션 스쿨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지역에 이제 땅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놀리는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돈을 주고 땅을 여기서 줘가지고 그리고 임대료도 줄게. 10년 우리 빌려줘. 그럼 거기다가 정말 멋진 학교가 교실이 한 10개씩 해서 세워주면은 예. 거기에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 교회 예배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그건 이제 목사, 부목사, 교장, 선생들 해가지고 한 10명의 직원을 집어넣으면 현지인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하면 한 300명이 몰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그렇죠. 교복 입혀주고 빵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니까 교사나 이런 분들은 이미 있고 그 그 이쪽을 찾아야 하는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대신에 현지에서. 교실이 아예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이 워낙 열악한 곳은 먹여주는 사업, 버스, 학교 짓는 거 이런 식이고. 그래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빵은 자연히 그 안에서 먹이지만은 교육시키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얘네들에게 희망이고 가족의 희망이고 이제 방글라데시 예전에 우리 한 60,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똑같죠. 예,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 뭐 정말 돈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쓰일 수가 없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지금 한 6개를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한 2,000명의 학생들에게. 예. 예, 그래서 참 보람 있죠. 그런 데는 여기뿐 아니라 연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물론이죠. 들어가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한번 시작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물론이죠. 책임지고 끝까지. 제가 죽더라도 계속 할 수 이어져 있게끔. 가도록. 그럼요. 재단의 사업으로. 그렇죠.